자, 진짜 저희가 설 연휴 앞두고 가급적이면 좀 가슴 아프고 답답한 사건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못하게 됐습니다. 자, 한 입양아가 있었는데 경찰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양부모를 신고했어요. 네, 2020년 12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경남의 한 지구대를 와서 자기 부모를 신고한 겁니다.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대한 정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부가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했다고 해요. 갓난 아이일 때 입양을 했는데 키우다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던 그 2020년에 이 아이만 혼자 원룸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방에는 TV나 장난감은 물론 이제 밥상이나 책상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를 감시하고 학대한 정황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앞에서 반찬도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볶음밥, 오리볶음밥을 먹게 했대요. 그리고 흘린 다음부터는 앉아서 못 먹게 하고 계속 서서 밥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물도 부엌을 잠가놓고 수돗물만 마시게 하고 난방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난방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찬물로 씻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지구대를 찾아온 건데요. 자기 양부모를 신고하면서 얼어 죽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입니다. 자, 양부모를 신고하면서 아까 들으신 바대로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정말 이게 저도 이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었습니다. 자, 제일 이 아이가 견디기 힘들었던 게 엄마의 폭언이었다고 하는데 아이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에도 나가서 꼭 뒤지라고요. 하루비로 누가 하기로 흘리고 싶은데 계속 기억만 남아요. 야, 잡쓰레기야.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니 같은 살 필요 없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불러도 차고. 아이가 지금 뭐 변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목소리인데 만약에 저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 아이의 분노 찬 목소리를 우리 모든 국민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의 입장에서는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만큼 절박한 말이고 얼마만큼 그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줬을 때 했는 말인지 조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 아이의 진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12월에 굉장히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느 날 보일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따뜻하네, 밑바닥이 따뜻해지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이를 위한 따뜻함이 아니라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보일러를 틀었다라고 하니 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힘든데 아이보다 빨래가 더 중요한 양부모의 모습이라서 정말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제가 받는 사건 중에 가장 아동학대 중에 정서적 학대와 육체적 학대가 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예상대로 폭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양부모들. 아이 얘기 직접 계속 들어보시죠. 엄마가 좋겠다. 엄마 손가락을 때리고 손도 굵게 만들 때 엄마는 내 편을 들어보니까 손으로 같은 거 발로 같은 거 숟가락으로 사랑한다고 때리고 막말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당신 폭언에 이면도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내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더라. 소장님, 지금 폭행하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의 손을 굳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보면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의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지극히 그 아이다운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 정말 엄마가 싫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입을 굳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손이 굳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무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고 우리 엄마는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신고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제발 엄마가 저런 내 학대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춥고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한 행동조차도 사실 근본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이 부모 이런데도 어떻게 계속 옆에서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정말 계속 반복돼. 왜 그런지 정말 저도 답답할 정도의 상황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학교 갔을 때 온몸이 멍투성이라서 선생님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오래전부터 계속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2년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으로 그쳤어요. 왜? 이때는 아마도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보면 뭐 압박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맞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에 자기가 찾아와서 신고했을 때는 저는 이 말이 정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엄마가 요즘은요. 표 안 나게 때려요. 와,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런데 2019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아이가 1년 뒤인 2020년에는 왜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이랑 살아왔잖아요. 이 아이는 이게 학대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히려 코로나19가 학대에서 벗어나게 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겠는데요. 장기간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지역 아동센터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좀 전에 들려드린 음성이 모두 상담 과정에서 녹음된 음성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첩에 그간의 일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이게 학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서를 찾게 된 겁니다. 아이는 이제 신고하면서 오늘같이 추운 날 찬물에 목욕하고 냉방에서 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예? 정말 근데 처참한 게 이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두 번, 세 번째 이제 사실 이제 부모가 조사를 받게 된 거잖아요. 2017년 이후. 부모 얘기 아이에게 죽으라고 한 건 아이 잘 되라고 한 얘기였다랍니다. 아, 죽으라고 얘기한 건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사실 때리거나 한 사실도 없다라는 거고요. 아이가 지금 원룸에 혼자 버려지다시피 한 거잖아요. 저거 이제 이혼 과정에서 아이 잘 지내라고 혼자 뒀던 거고 카메라를 뒀던 것도 혹시라도 아이가 무슨 일 있을까 봐. 저 아이 뒤에 카메라가 네.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원룸에 혼자 두고 지금 다른 집에서 저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냥 뒀던 거예요. 그것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지 아이를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장님, 세상에 우리말이 언제 죽으라가 잘 되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뭐 우리 엄마는 회초리가 아니고 손으로 발로 때려요. 이 얘기는 정말 감정을 다해서 스트레스 해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 갈비뼈도 부어 있었고 온몸이 멍이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학대 안 했다라는 얘기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뭐 때리지 않았다고 만약에 일이라도 주장해서 있는다고 쳐도 일단 4학년 아이가 원룸에서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서 반으로 덮고 반은 깔고 반은 덮고 잤다고 하는데 반찬도 없이 이건 정말 명백한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아이를 봤을 때는 저 아이는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보다 정말로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너무 춥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로 피신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이런 학대가 발견된 거고 이 아이 지금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마음도 얼음장 같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승현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이게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 카메라 아니 그럼 직접 데려다 놓고 키워야지. 왜 감시를 해? 그 원룸에다가요. 예? 이 사건 보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우리나라 입양특례법 제가 기억이 잘 안 10조 정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양친이 되는 자격에 보면 양친은 재산이 있어야 되고 아이의 교육이 충분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이런 걸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게 가정법원 허가 사항인데 왜 이런 부모에게 우리 국가는 입양을 허가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 또 이 앞에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갈비뼈가 다쳤다면 그게 왜 보호관찰 처분이었을까? 아이가 진술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혐의 처분되는 게 맞을까? 절대로 사건을 처리할 때 주인공 시점에서 아이의 시점에서 사건을 좀 처리하고 뒤에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분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국가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당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